시청자 여러분, 아주 추운 엄동설한해 고생들 많으시죠. 요즘 독감주의보가 내려졌다 그러니까 독감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과거에 1900년 초반에 스페인에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코로나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그러한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그 독감이 폐렴으로 연결되고, 폐렴은 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각별히 몸 보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서울이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세계인들은 우리 한국이 굉장히 불안한 것으로 걱정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마음도 부산에 있습니다만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 사태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이제 정말 당락이나 어떤 그 사적인 관계를 떠나야 된다고 보고요. 이 모든 일이 헌법에 정하는 이치대로 제대로 잘 진행되어서 하루빨리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다시 안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잘못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국가적 피해, 또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꼭 명심하셔서 하루빨리 잘 정리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2011년도에 쓰여졌던 제가 그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는데요. 그때 썼던 이름값 정치의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복지에 관한 것인데요. 특히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반대한다는 소제목으로 쓴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다. 그리고 항상 그것을 지켜온 의사라고 자부한다. 또한 나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국회의원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선서했던 나는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무엇이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첫째로 생각하며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 어느 토요일 지역구를 방문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다가 우연히 펼쳐본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당시는 그때 제가 당의 최고위원으로 그 직을 맡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난 태국 경산 출신의 국회의원 출신이죠.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 강연에 가가지고 요즘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의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서 그 의사 의료인들을 굉장히 폄하하고, 그리고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주장하는 기사가 실렸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그 최고위원이었던 저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동료 위원이기도 한 최 장관을 겨냥해서 제가 이렇게 일갈한 적이 있습니다. 일국의 장관으로서 인간의 생명보다도 돈 몇 푼의 값어치가 더 낮다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서 국가를 경영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만일에 영리의료법인을 허가한다면 의료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도 않을 것이겠지만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에게 병원 문턱이 높아질 것이 불보듯이 뻔하다. 그리고 1977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지난 30년간 우리 모두가 다 합심해서 키워온, 이건 의료 공급자들이 합심해서 허리띠를 짜매고 희생적으로 유지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키워온 전국민 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여기다가
영리의료법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익 환수를 위해서 생명 존중이라는 의료 본래의 가치를 도외시함으로써 돈 버는데 혈안이 되는 그런 병원이 속출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병원은 물론 기업이기 때문에 병원 자체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만 병원 경영에 있어서 가장 제일 큰 목적이 수익성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지론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 의료인의 반 이상이 개원가로 가서 뭐 기업이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 그리고 2차 종합병원들은 기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기업으로 보는 그 종합병원들이 수익에 혈안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요.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시작되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2000년부터는 건강보험으로 통합이 되어서 의료사회주의화가 됨으로써 점차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는 있었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싸그리 무시하고 영리의료법인 병원을 허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제가 그렇게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특히 우리 사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서민들, 중산층들을 위해서 병원의 문턱을 낮추자는 뜻에서 희생적으로 해온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데에 대해서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도 봉생병원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의원님처럼 큰 병원을 운영하는 분한테 영리의료법원이 허용되면 도움이 되면 되었지 손해가 되지 않을 텐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되군요 하고 제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 제가 그게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병원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병원이라는 것은 환자를 진료하고 그리고 의학 발전에 따라서 일정한 수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경영을 해 나가야 되는 기업이라는 것이지 돈 자체를 벌기 위한 그러한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작부터 미래의 성장 서비스 산업 육성과 우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함으로써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으로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주장하는 경제 관료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랜 세월 병원 문턱을 낮춘다고는 숭고한 뜻에 모두가 다 동의해서 이루어놓은 의료보험 제도를 깡그리 뭉개버릴 수도 있는 제도를 넙죽 받아들인다는 것이 될 법한 일인가? 돈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서민과 중산층이 많아서 사회 갈등이 격심한 미국 사회의 현실을 보고서도 미국식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나 미국이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마당의 말이다. 굳이 영리법인이 아니어도 외국인 환자 유치는 의료 분쟁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일반 생명보험 제도만 제대로 확립하면은 개개 병원의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을 정부가 연구를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도 그 이후에 외국인 환자 유치하는 그 병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병원의 행정 편의를 봐주면서 중간재 역할만 잘하면 외국인들 의료 진료를 위한 그 유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의료와 환자를 생각한다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예외적으로 외국인 의료 관광객 등의 유치를 위해서 제주도와 인천, 송도에 한정해서 시범적으로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그랬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그 제주도와 인천, 송도가 그 영종도 공항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정말 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도입해도 좋다는 그런 취지로 우선 시범병원을 해보자고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에는 누군가 그때 투자를 한 걸로 하는데 그 뒤에 경영이 어려워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는 갈수록 더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 발전해 가야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병원의 문턱은 한없이 높아져서 지금과 같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추가적인 의료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민간보험을 들으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를 하는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정부가 완전하게 주도하고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지금까지 키워왔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 제도를 보완하면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것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를 제가 담고 있는 겁니다. 의료 공급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현재의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영병원이 대부분의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제도를 키워온 것이다. 이 말은 영국의 NHS 시스템, 그러니까 내셔널 헬스 서비스 시스템을 흉내를 낸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 제도는 그러한 국립병원이 주로 있는 나라에서나 할 만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이렇게 억지로 끌고 옴으로써 많은 이제 의료생태계 붕괴의 현상이 나타나서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 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원 2,000명을 주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문제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보험 수가가 너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병원들이 다 무너질 뿐만 아니고 우리 생명과 관계되는 그런 중증 필수 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제도 자체는 처음 시작할 때에 의료보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일본을 그대로 카피했습니다만, 약 한 23년 이후에 2000년에 김대중 정권에 들어와서 이것을 건강보험으로 하나로 통합을 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통합을 할 때에 무엇을 흉내를 카피를 했느냐 하면은 영국의 NHS 시스템을 흉내를 냈다는 것이죠. 그걸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024년 현재 영국의 NHS 시스템도 이제는 다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없애고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영국 총리의 말도 있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35년의 역사를 통해서 상당히 자리를 잡아온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영리 법인 의료 도입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발전시켜야 되긴 합니다만 영리 의료 법인은 안 된다는 거죠. 일자리를 만들고 의료 관광객 유치로 국가의 수익을 늘린다는 경제부처의 주장은 하나를 넣고 열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의료 관광을 국가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성장시킨다고 하면은 건강보험의 근간을 두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의료 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다. 그렇다면 의료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도 영리 의료법인에서 돌파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신약 개발이나 의료기기 산업, 또 의료 산업이죠. 의료기기 산업이죠. 그리고 노화 방지와 같은 그런 각종 첨단 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내는 데서 찾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대구와 오송 또 원주 등지에 의료 첨단 복합 단지를 만들어 보겠다는 정부의 그런 야심찬 계획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는 소병원이 중대병원이 되고 다시 거대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정책을 복지 정부 정책을 개발해서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서 불필요하고 잘못된 규제는 풀어야 된다. 이게 제가 2011년에 책에서 쓴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그때부터 우리 의료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들을 고쳐나가고 보완해 갔다면 일본 이상으로 정말 자리를 굳건히 잡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겠나 이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정말 2024년 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오판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의료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저는 이게 금명간에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괴멸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보험 제도를 보완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한 것은 정부가 지원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부가 돈을 도와주고 지원해 준 것은요, 사실 소위 말하는 빅5 병원을 위시한 그 대형 대학병원들 밖에 없습니다. 중소병원은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오직 규제와 행정 지시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오히려 많은 2차 종합병원의 경영자들이 생각할 때는 정부가 2차 종합병원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잘못된 보사 정치를 해왔다고 제가 분명히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급병원 그리고 일반 개원의들의 지원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은 의료가 이렇게 아주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습니다만, 그러나 지난번에 작년에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대학병원의 전공의사들이 사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중증 환자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큰 대란 없이 이어온 것은 그 경쟁력이 있는 중소병원들의 갖고 있는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얼마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서가 아니라 열악한 의료보험제도 안에서도 선진국에 버금가는 의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들의 그 사명감, 그리고 남에게 지고 싶지 않다는, 다르게 말하면 인류 의사가 되겠다는 강한 그 학구열,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것을 정책 당국자들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